우리가 알던 경제성장 공식, 이게 이젠 한계에 부딪혔다고들 하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새로운 모델은 뭘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를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다시 짜보자는 시도, 소생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보죠.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경제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린 지금까지 거의 그렇다고 믿어왔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알던 그 경제 규칙들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어디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성장이 왜 이렇게 꽉 막혔을까? 여기에는 크게 4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 둘째, 자본주의 모델 자체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파괴 같은 비용이 이젠 이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셋째로는 부의 쏠림 현상. 부자들이 돈을 더 벌수록 중산층이랑 서민들은 지갑을 닫게 되니까 국내 시장이 죽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선진국들은 저성장 시대, 그러니까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 지도로는 더 이상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좀 더 우리 현실로 들어와 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 우리 경제에선 어떤 급한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죠. 이 숫자 보세요. 100%.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모든 가게의 빚을 합치면 우리나라 1년 총생산이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 각 가정이 얼마나 큰 빚 부담에 짓눌려 있는지 이걸로 딱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건 이 빚의 내용이에요.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안 도는 거예요. 다들 빚내서 집 사고 그 원금이장 이자 갚느라 정작 다른 데 쓸 돈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수는 사막처럼 말라가고 있다. 진짜 지금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표현 아닌가요?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국내 시장은 점점 활기를 잃고 말 그대로 사막이 되어가는 거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돈맥경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 한번 기가 막히죠. 진짜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처럼 돈이 경제 전체에 쫙 퍼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대기업 금고에 쌓이거나 해외로 쓱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게 다 맞물려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빚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뭘 과감하게 시도하기가 무섭죠. 그럼 당연히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니까 개혁은 더 어려워지고 정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AI 대전환이죠. 이게 우리에겐 엄청난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바꾸는 세상.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만만치가 않아요. 당장 내일이 없어지면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오겠죠. 기회는 점점 줄어드니까 공동체보다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이 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AI를 잘 쓰는 사람이랑 못 쓰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거. 이게 새로운 계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파괴하는 변화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새로 만들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낡은 판이 완전히 엎어지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그동안 해결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은 뭘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청사진은 바로 지역순환경제입니다. 지역순환경제, 말 그대로예요. 우리 동네에서 생긴 돈이 서울에 있는 큰 회사나 외국으로 줄줄 새나가지 않고 우리 동네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게 만들자는 거죠. 경제적 방어선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진짜 우리 동네의 돈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럼 그 성벽은 어떻게 쌓느냐? 핵심 도구가 바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일종의 디지털 광장이 되는 거예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연결하고 물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바로 만나게 해주고
주민과 지자체가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끊어졌던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뭉치면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협력 구매예요. 자, 소비자들이 우리 이거 같이 삽시다 하고 뭉쳐서 주문을 넣어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선 대량 주문이 들어오니까 원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럼 소비자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고요. 윈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공동체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10,000명이 모여서 각자 딱 10,000원어치의 가치만 만들어내도 순식간에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동체 기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해지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돈을 모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최신 기술이 등장합니다. 사회적 불신 문제, 이건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거래 내역을 누구도 위조할 수 없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건 AI가 똑똑하게 나한테 딱 맞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착착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무너진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델이 제시하는 가장 궁극적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넘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가치 있다고 부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소생 임팩트 지수라는 건데요. 이야, 이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로 돕고 함께 뭔가를 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들을 데이터로 측정해서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돈 잘 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이웃이 되고 우리 동네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지수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새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경제 시스템이 그 경쟁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쳐준다면 과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